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요거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쑥 넘어갔다? 그럼 감독이 수덕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문질러봐. 여기 한번 쓱 하고 문질러봐. 어떤 게 많이 들어요? 문질러보고 이게 다 문질러가지고 자꾸만 이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실수했다? 그럼 다 틀려야. 그러니까 꼭 이걸 써놓고 한 번마다 동그랗게 하나하나 퍼가면서 하나하나 해야 벌써 실수 없는 거야. 실수를 나오지 않게 해야 여기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보자.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수성이 그럼 이것도 봐보세요. 이 합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따뜻해요. 이거 봐봐. 이거 우리 학생이 하는 거지만 시범으로 봤죠? 여기에서도 할 때 이렇게 뚜껑 만드니까 붓은 안에서 밖으로 살짝 쳐줘가지고 날카롭게 여기 또 살짝 쳐줘가지고 날카롭게. 그래서 또 하나는 요걸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여기 중간중간 흰색이 보인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겹쳐줘야 돼. 이거 지금 하얀색 줄무늬가 막 가있죠? 이 하얀색 줄무늬가 막 가있다는 얘기는 붓을 이 페인트하고 잘 섞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페인트가 밑으로 흘러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도장 강의를 맡고 있는 원장 정용재입니다. 간단하게 도장에 대해서 기능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도장 시험을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합판에다가 강목을 붙여놓고 여기에 있는 도장만 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각 과정별로 과정이 보이게끔 이 절차만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를 지켜주시는 데에도 우리 학생들은 항상 뭐냐면 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간단한 건데도 외우려고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차피 시험지에 보면은 시험지에 이 내용이 다 써 있습니다. 이 순서가. 처음에 시험에 임하시게 되면 요 빈 합판에 강목이 이렇게 붙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면은 요 시험지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가에서 치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치수 현황은 그날 시험 볼 때 1형 치수로 해라, 2형 치수 해라, 3형 치수 해라, 4형 치수 해라. 요거를 그날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정해줍니다. 자, 요 치수들은 뭐에 쓰는 치수냐면은 여기에서 연마한 공정, 퍼티 바른 공정, 퍼티를 연마한 공정, 그 다음에 중도를 바른 공정, 그 다음에 상도를 바른 공정이 하나하나 표시가 나게끔 요 공정별로 해라라는 요 간격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요 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 다라 간격이 있고요. 여기서는 마바사아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요 간격은 여기에서 띄우는 이 간격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 치수 현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치수들은 항상 그날 시험 볼 때 감독이 어떤 형을 쓰라고 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 치수들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55 가가 55입니다. 55 점을 하나 찍고요. 이쪽에도 55mm 점을 하나 찍습니다. 찍고요. 그 다음에 65 여기는 띄었으니까 요쯤 해가지고 여기다가 65 띈 데에다가 점을 찍으시면 되고요. 이 강목에도 65 띄우는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65 되는 점을 양쪽에다 찍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큰 자로 여기를 세로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자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을 그었으면 요 선에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스킹 테이프가 합판과 강목에 뜨지 않도록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뜬 상태에서 퍼티 작업을 하게 되면은 퍼티가 합판과 강목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사이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불합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요렇게 순서를 보시게 되면 요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연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티가 들어갑니다. 퍼티. 여기는 합판, 과제 1번에 합판 퍼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 밑에 내려오시면 강목, 과제 2번에 강목도 마찬가지로 퍼티를 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목과 합판을 동시에 다 퍼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퍼티를 발라주시면은 지금 여기는 공정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퍼티를 이 합판 전체와 강목 전체 전부 다 퍼티를 발라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퍼티를 다 바르시고 나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이 퍼티 작업부터 해가지고 또 퍼티 작업이 끝났다고 하면은 다시 두 번째 과정인 이 줄을 나와 바 이 줄을 그어야 됩니다. 줄을 그으려면 퍼티가 말라야 줄을 긋는데 마르기 전까지 이 시간이 6시간, 시험 시간이 6시간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시간을 안배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글씨 도안 작업을 트레싱지에다가 먼저 글씨를 씁니다. 이 글씨, 도안이라는 이 글씨도 시험장에 가보시면 시험지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글씨가 있는데 항상 도안이라는 글씨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날 시험에 가면은 그날 아침에 감독관이 무슨 글씨를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1번 글씨를 써라, 뭐 5번 글씨를 써라, 6번 연말하는 글씨를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날 지정해주는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요 도형은 요 도형은 과제 4번입니다. 과제 4번에는 요 도형은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가 있고 레커 페인트가 있고 에나멜 페인트가 있는데 요 도형에는 에나멜 페인트 흑색 도장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도형도 1형이 있고요, 2형이 있고, 3형이 있고, 4형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그날 시험장에 가보시면 그날 아침에 시험 감독관이 오늘은 1형을 그리세요, 2형을 그리세요, 3형을 그리세요, 4형을 그리라고 지정을 해주지 이거는 수검자가 내가 어떤 걸 잘 그리니까 어떤 걸 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다. 단 대신에 감독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 도형을 그린 다음에 도장은 무슨 페인트로 도장을 해라? 에나멜 페인트 흑색으로 도장을 하세요 라고 시험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에나멜 페인트로 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장을 할 때, 이거는 지금 수성 페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라카 페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에나멜 페인트가 있죠. 자, 우리는 합판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은 합판에는 수성 페인트를 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과제 2번의 강목에는 라카 페인트를 칠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과제 4번 도형에는 에나멜 페인트를 칠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수성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인데 수성 페인트 지정색, 조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정색, 조색은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갔더니 과제 1번 합판에 이 귤색, 이 색깔을 칠해 놓고 이 색으로 칠하세요 라고 감독이 지정을 해줬다면은 이 색을 만들 때에는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을 섞어야 되냐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장에는 요 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외워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귤색을 만들려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시면 되겠죠. 항상 지정색, 조색을 할 때에는요 3가지 색상 이상의 색상이 섞여야만 조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얀 수성 페인트를 지금 담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빨간색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은 페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는 착색제 잉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씩 섞어 놓고 요거를 한번 혼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시게
도장 시험이 다들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쉽습니다. 쉬운 건 맞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쉬우니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너무 박혀 있다 보니까 수업을 집중해서 듣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연습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연습할 건 아니고 요 도안, 이 글씨 요 6가지나 있습니다. 요거 집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오라고 숙제를 내줘요. 그냥 뭐 알아서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는 요거 6장씩 그려오세요 라고 해서 숙제를 내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도형 같은 경우에도 교육기관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있으실 때 꾸준히 그리다 보면은 실력은 금방 늡니다. 그래서 요 2가지만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 오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실수로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는 요 선을 하나 안 긋고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요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정 칠판에 써놓은 거는 굉장히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 공정을 다 외우려면 한 20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셔가지고는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시험지에다 써놓고 그 순서대로만 하세요라고 한다면 아마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